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음 주가 중간고사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 없습니다. 중간고사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날짜로 보면은 4월 29일이겠죠. 4월 29일은 제가 그 다다음 주에 제주도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 관련 학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발표자들이 발표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부생들이랑 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거든요. 학생들도 발표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는데, 그런 거에 학회가 과연 뭐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수업 대체로 제가 학회에 참석해서 그거를 뭐 생중계는 못하더라도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중간고사 없으니까 다른 거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자, 간단하게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 그리고 발생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막 여기 막 수두룩하게 있다는 건 아니고 다 모은 게 이 정도가 된 거죠, 채로. 자, 다양하게 아주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쓰레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인지 합성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다에 가면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동영상 3개를 해놨는데 2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중에서 1개만 가장 중요한 영상 하나만 볼게요. 네, 지역사회 빅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취재해 왔다면서요? 예,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북태평양 미국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에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정화면이군요. 예, 이 자세히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지도에는 없는 섬, 바로 플라스틱 아일랜드입니다. 이 플라스틱 섬은 면적만 해도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넘는 155만 제곱미터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면적의 15배나 되는 크기가 다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바다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무서운 게 바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도심의 불청객이 미세먼지라면은 그러면 바다의 불청객은 미세 플라스틱이란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해양 쓰레기, 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경남 남해안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서 플라스틱, 어구 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 지난 태풍 때 밀려온 쓰레기들이 지금 해안가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폐목재부터 자세히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페트병들이 지금 곳곳에 있고, 이런 스티로폼, 이것도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과 함께 모래 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샘플을 채취해봤습니다. 1mm에서 5mm 사이의 크기만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망으로 된 채로 걸러보니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것도 플라스틱입니까? 예. 이건 이제 플라스틱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조금 펠렛이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15년 미세 플라스틱 연안 환경 오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 부안이 제곱미터당 14만 8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경남 거제가 제곱미터당 2만 3천 개, 고성이 제곱미터당 7,50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체 평균은 제곱미터당 11,000개인데 하와이보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2.8배 높고 포르투갈보다는 64배 높았습니다. 모래 해변뿐만 아니라 바다속도 심각합니다.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경남 거제 진해 앞바다 32곳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제곱킬로미터당 입자가 55만 개로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무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우리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해외 9개 나라 평균보다 8배 높다. 이거 참 저희들이 짐작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얼마만큼 작아야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1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에서 5mm 사이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네. 이 합성 단계에서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거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이 플라스틱 제품이 풍화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게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물, 비닐봉투 등 크기가 큰 플라스틱은 이 대형 해양 생물이 먹어 문제가 되는 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 플랑크톤 등 작은 해양 생물들이 이 섭취를 통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예, 이거 100만 분의 1 크기면 이거 뭐 네.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이거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요. 예, 제가 그래서 관련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몸체가 투명해 네. 이 내장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생물, 바로 플랑크톤입니다. 아,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플랑크톤 몸 안에 네. 형광녹색 빛이 반짝이는데요. 아, 네. 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저게 플라스틱이에요? 예, 먹인 줄 알고 섭취한 물질이 다름 아닌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이 네. 체내에 고스란히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플랑크톤을 또 뭔가 또 다른 바다 생물들이 먹을 테고 그 바다 생물을 결국은 또 인간이 섭취하게 될 텐데요. 예. 이거 특히 우리 남해안은 서해안 끼고 있는 우리나라 해안가 사람들, 이거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수산물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별로 수산물을 얼마나 먹는지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기준으로 한국인은 1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소비해 이 주요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를 즐기는 일본도 50.2kg으로 네. 2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 중국은 39.5kg, 네. 미국은 23.7kg 순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어패류와 이 물고기의 내장까지 즐겨 먹는 식습관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8kg 정도 일본 사람들보다 이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예. 거의 세계 챔피언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뭐 어떤 데 보면은 지금 동네마다 오히려 다방보다 횟집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김 기자, 그러면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정밀 조사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 모래와 이 바닷물 표본 샘플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면 네. 정말 우리가 먹는 이 생선은 안전할까? 네.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제가 다가가고자 하는 고객의 시선을 적시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한국에서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한 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과 같은 어패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데 껍질뿐만 아니라 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껍질뿐만이 아니라 굴 껍질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굴은 여과 섭식자이기 때문에 해수 내의 미세 플라스틱을 여과에서 섭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채취한 해양 퇴적물을 샘플로 만들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퇴적물 성분을 장비로 분석하면 특정 플라스틱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퇴적물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시료는 해수 퇴적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패턴은 폴리프로필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인가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시작한 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 플랑크톤까지도 이 입자를 섭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생물 이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섭식한 후에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위해한 어떤 영향까지도 끼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먹는 국내 수산물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뭐 이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체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폴리염화비닐, 흔히 이제 PVC라고 하죠. 이 플라스틱은 이 제조 과정 중에 원료 물질이 염화비닐인데 과량 중독 시에 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은 화학적 독성과 함께 세포를 찌르거나 인체에 쌓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이 인체 실험은 세포 수준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그러면 국내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장기 복용했을 때 인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건 없군요. 지금 아직 관련 연구는 시작 단계고 이제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거 당연히 뭐 그냥 단순히 걱정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결과는 나와야지 또 어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뭐 옷도 대부분 세택 과정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당장 플라스틱 원료 옷을 뭐 입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어업인들의 경우 이 양식장 스티로폼에서 발생하는 이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부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뭐 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민들이 당면한 환경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장 현재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의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관계 당국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콜롬보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잘 봤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하는 거를 이제 남해 바다를 예를 들어서 했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소개가 되었습니다. 요 다음 동영상들은요, 제가 여기다가 플라스틱 쓰레기 역습 그리고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만 주는 건 아니고 미래의 산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원료로 쓰인다. 그리고 침묵의 공포,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집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치면은 이미지에 잘 나오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갈매기, 바다에 있는 갈매기라고 할게요. 갈매기가 사체에서 진짜 이런 것들이 다 썩고 살이 없어진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건지 누군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즉 이런 갈매기들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굉장한 심각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 정의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 해양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섭식에 의해 해양 생물의 체내로 유입되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크기가 점차 작아지면서 이들을 먹는 해양 생물의 종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크기가 점차 작아지면서 누구까지 먹어요? 플랑크톤. 플랑크톤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연생태계에서 얘 플랑크톤이라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녹조, 바다로 가면 뭐 적조 이런 거죠. 자, 얘네들 뭐냐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얘네들도. 얘네들한테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플랑크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 나온 거는요, 같은 플랑크톤이지만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녹조, 이런 녹조, 뭐 클로렐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애들도 플랑크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은 소수성을 갖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높은 흡착 특성을 보이고, 크기가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은 비표면적이 커져서 주변 해수 중에 존재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착하게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플라스틱은 소수성을 갖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높은 흡착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애들 많이 흡착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런 물질들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요. 자, 얘네들 볼래요? 플라스틱은 소수성을 갖는 어쩌고저쩌고예요. 자, 소수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대말은 친수성입니다. 자, 물에 녹은 애들은 예를 들어 소금 생각해 볼게요. 소금 물에 쫙 녹죠? 소금물 돼버리죠? 근데 얘는 플라스틱은 녹지 않잖아요. 물에 탁 담궈봐요. 녹지 않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녹지 않는 게 보여도 아주 미세하게 물속으로 해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물에 녹지 않는 건데, 물에 녹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노출이 될 확률이 작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랑 만나기, 인간이랑 만나기 어려운 애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달라붙게 해가지고 인간에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뭐가? 미세 플라스틱이. 자, 바다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이러한 우리에게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바다 말고 대기에서는 미세 먼지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성을 갖는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 이런 애들은 대부분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인간에게 또는 거대한 동물들에게 가면은 생식을 방해하고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만들어서 아주 생명과 그리고 존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5mm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는 생활용품, 화장품의 원료, 2차는 플라스틱 조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